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야에서 그 애니메이션 키 주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키 주는 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. 우리가 뭐 생각지도 않은데도 막 키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애니메이션 키 줄 때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S키죠. 네, 단축키 S를 누르면 셋키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셋키가 들어가면 여기 채널에 이제 빨간색 줄이 애니메이션 그 타임 레인지에 키프레임이죠. 네, 이쪽에 빨간 줄이 하나 생기게 되고 이제 채널 박스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.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한번 눌러볼게요. 단축키 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빨간색 줄이 하나 들어오고 여기에 빨간색 채널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는 뭐 특정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키를 줄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그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이동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한 20프레임 정도 이동해서 W 눌러가지고 단축키 S. 지금 이동한 다음에 수치를 바꿔주고 지금 보시면 아까 키 줬었을 때는 빨간색으로 나오죠. 근데 지금 프레임을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돼요. 그래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S를 눌러주면 다시 키가 들어간 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. 네, 그리고 다시 뭐 조금 더 옮겨서 가겠다. 그럼 옮긴 다음에 다시 S키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키가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키 이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키 프레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키가 들어간 데에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.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도 할 수 있고. 자,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키가 들어가면 우선 단축키 S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게 편리하고 좋은데 이 그래프 에디터 같은 걸 보면은 어디 있죠?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그래프 에디터.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서 보면 자, 채널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들어오지만 불필요한 채널들도 다 들어와요. 이렇게 불필요한 채널들은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렇게 키가 안 들어간 부분들은.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일일이 삭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어디 있냐? 이발루에이션 툴킷. 이쪽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없는데 어디더라? 디버깅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. 씬 린트 윈도우. 여기에서 아마 그 애니메이션이 없는데, 여기 보시면 플랫 애니메이션 있죠? 플랫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, 8개 정도 채널이 지금 들어가 있죠? 아마 여기일 거예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기 뭐 딴 채널이 하나 들어가 있겠죠? Z 값이 없었죠? 그래서 8개의 이제 애니메이션 없는 플랫한 부분들을 찾았다. 이렇게 표시를 해서 뭐 클리어해서 지울 수도 있어요. 클리어를 눌러줘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채널이 빠지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프 에디터 오면 안 빠졌네요. 아마 제가 아까 지우질 않았나 보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어디였죠? 디버깅 런치 런 셀렉트 클리어가 아니죠. apply all select fixed. 그래서 뭐 이슈 있는 것들은 이렇게 눌러주면 전부 다 삭제가 돼서 전체 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. 채널이 없는 것들, 그 그래프가 변화가 없는 것들,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.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뭐 내가 필요에 의해서 플랫하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. 나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디버깅으로 찾아서 수정을 할 때는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줄 때는 S를 눌러줄 필요는 없어요. 다시 얘를 안 쓰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브레이크 커넥션을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다 지워지게 됩니다. 이따 설명할 건데 뭐 미리 설명을 하게 됐네요. 자, 다시 한번 키를 줘볼게요. 이번에는 우리가 전부 다 S를 눌러서 주지를 않고 뭐 특정 부분만 주고 싶어요. 트랜스레이트만 아니면 로테이트만 아니면 스케일만 주고 싶다. 자, 그랬을 때 또 키 주는 방법. 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Shift하고 W 대문자를 눌러주시면 되죠. 대문자 W 이동에 대한 부분을 대문자로 Shift로. 그리고 뭐 30프레임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라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로테이션을 아무리 줘도 로테이션의 키가 들어갔죠. Shift W 눌러주시면은 이 트랜스레이트만 키가 들어가요.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트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레이트만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.
다시 지워볼게요. 전체 선택하고 Shift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할 수도 있어요. 다른 방법이겠죠. 여기 보시면 딜리트가 있어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딜리트. 그럼 또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. 네, 아까 여기서 지웠지만 또 밑에서도 지울 수 있다는 거. 다시 첫 프레임, 0프레임 이동을 해주고요. 네, 그 다음 한번 로테이트에 또 키를 줘볼게요. 그럼 Shift E. 네, 다시 오브젝트 선택 Shift E. 그러면 여기 부분만 채널이 들어가게 돼요. 키가 들어가게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문자 WER을 눌러주시면 되고, 지금 제가 요 테스트한 버전은 2020인데 어느 버전부터인지 모르겠어요. 예전에 제가 진짜 거의 초창기 때 썼을 때는 다 만들어 놓고 실수로 이제 캡스록을 킨 상태에서 키를 주면 키가 들어갔었던 적이 있거든요. 네,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.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캡스록을 키거나 안 키거나 뭐 큰 상관은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Shift 누르고 WER을 줘가지고 키를 주는 걸 우리가 했었죠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주냐면은 내가 원하는데 X축만 주고 싶어요. 그랬을 때는 X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, 키 셀렉티드를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한 채널에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쭉 X축으로 이동한 다음에 뭐 스케일을 키우고 뭘 다 해도 다시 여기에 키를 주시면은 네, 그 X축 키값만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키를 줄 수가 있어요. 네, 스케일을 또 0으로 했네요. 스케일은 1로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키를 줄 수가 있고요. 키 줄 때는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게 되게 좋아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키 주는 것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하다고 봐요. 이게 한 번에 S를 누르고 그랬을 때는 뭐 간단하게 사용할 땐 모르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사용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키 셀렉티드를 이용해서 키 주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건 또 설명을 드릴게요. 트랜스레이트 X 필요 없으니까 다시 브레이크 커넥션. 네, 그러면 지워지게 되죠. 자, 마야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자, 웬만한 모든 채널들은 키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자, 보세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키 셀렉티드가 있죠. 여기 인풋 채널에도. 자, 그러면은 여기에도 키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자, 물론 여기는 키가 안 들어가겠죠. 네. 밑에 뭐 서브 디비전 X 같은 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 셀렉티드 해주고 뭐 한 20프레임 간 다음에 얘를 서브 디비전 값을 뭐 한 60으로 늘려라. 자, 그 다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 셀렉티드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. 그리고 레디어스 같은 경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 셀렉티드 그리고 20프레임 가서 뭐 레디어스 값을 한 5로? 5 좀 큰가? 아, 괜찮네요. 네, 5를 눌러주신 다음에 키 셀렉티드를 해주시면 네,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디비전 값도 올라가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, 다시 브레이크 커넥션을 이용해 주시고 자,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열어보세요. 네, 그러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보면 다 키가 들어갈 수가 있게 다 돼 있어요. 그쵸? 뭐 옵셋, 뭐 로테이트, 여긴 없네요. 네, 뭐 리미트 인포메이션에도 있을까요? 네, 리미트. 네, 그리고 뭐 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를 버텍스 같은 걸 디스플레이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. 자,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키를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특정 상황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버텍스가 네, 얘도 보면 키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 키가 꺼져 있거나 꺼져 있다가 이제 뭐 21프레임에서 활성화가 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 프레임은 키가 안 보이다가 20프레임 지나면 보이게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칼라에도 이제 우리가 키를 줄 수가 있는데 자, 이렇게 키를 주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키가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. 자,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키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,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냥 뭐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아마 그래프 에디터에서는 보일 거예요. 네,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버텍스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자,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셀렉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
바로 해당 그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0에서 21프레임, 20프레임에 안 보이다가 21프레임 보이게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서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필요 없으면 얘도 브레이크 커넥션을 이용을 해주면, 자, 한번 불러와서 볼게요. 자, 브레이크 커넥션을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네, 그대로 살아있네요. 다시 디스플레이 버텍스 꺼주시고요. 뭐 아마 우리가 이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는 뭐 칼라 입혀가지고 수정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. 그러겠죠? 칼라를. 네, 네, 어사인 뉴 매트리얼, 쉐이더에 뭐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. 네, 아놀드 같은 거를 우리가 색깔을 입혀주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뭐 칼라 값을 빨간색이었다가 네, 칼라에 기주고 네, 20프레임 가서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기주고 40프레임 가서 딴 색깔 주고 기주고 네, 이런 식의 작업들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키를 줘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네, 이런 식으로 칼라에 키가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그 애니메이션 키를 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단순히 S키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대문자를 이용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,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그냥 애니메이션 키를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